네, 대선이 이제 7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네거티브 전쟁이 대선판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자, 두 양강 주자들은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각종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그 난관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점심때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용이 나왔는데 국가비전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선거를 계속 도와주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지금 이 시점을 택한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다음 주가 되면 네. 여러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예. 신년호에 당연히 실지 않겠어요. 새해 뭐 1월 1일이면 그 창간 특집의 버금가게 신년호라는 걸 지금도 만들죠. 물론 네. 종이 신문을 보는 집은 많이 좀 줄긴 했지만 예.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가 새해에 굉장히 큰 선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싣죠. 네. 그때 자 그러면 1월 1일 즈음에 새 신년 여론조사가 실리려면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예. 여론조사 전에 뭔가를 좀 어필하는 걸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중에 하나가 화합하는 모습 그리고 아직도 화학적 원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쪽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잖아요. 그러면 화학적 원팀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아무래도 이낙연 전 그 날카롭게 다투었던 예. 그리고 아직도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그닥 썩 내켜하지 않는 그룹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민주당 당 게시판이 시끄럽고 그래서 네. 한때 이렇게 잠그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두 사람이 정말 좀 흔쾌히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팎으로 두루 미치는 효과가 좀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 뭐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는 게 좋았겠지만 다음 주 그런 것도 틀림없이 염두에는 뒀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음 주를 슈퍼 위크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론조사 출범했어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저희도 지금 몇 건을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그렇고 예. 지금이 지지율 추이에서 저는 변곡점,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화의 한 와중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잘 핸들링을 하면 이 변화를 추세로도 만들 수도 있는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가족 문제로부터 터져 나와서 사과하는 국면에서 조금 국민들의 반응이 달랐고 두 후보가 하락세이긴 하지만 하락의 폭과 강도는 윤 후보가 훨씬 컸고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은 또 집안 그 흉흉한 뭐라고 해야 되죠? 집안 난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게 좀 터져 있어요. 또 저 당대표와 윤핵관 사이에서 뭐가 이렇게 지금 계속 파열음이 나고 있고 이번 거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저 집은 얼마 전에 집 지었다고 뭐 그러더니 불과 두세 주일쯤 가서 왜 또 저러나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 지금 그게 그 한가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상대가 좀 뭔가 굉장히 뭐가 잘 안 돌아갈 때 조금 벌려놓으면 지금은 100일, 200일 남겼을 때하고 또 달라요. 이제 70일 조금 더 남았는데 하다 보면 휙 지나가고 새해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60일, 2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때 벌어지면 만회할 시기가 마치 우리 100m 올림픽 같은 거 하다 보면 거의 결승선 근방에 가서 차이가 벌어지면 2위가 1위 따라잡기 힘들잖아요. 처음 스타트 라인에서는 조금 차이가 났어도 막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좁힐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격차가 2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2m가 벌어졌느냐가 중요하죠. 결승선 근방에 가서 2m면 그건 따라잡기 힘든 거고 막 출발했는데 2m는 열심히 하면 좁힐 수도 있는 거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따가 또 관련 여론조사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좀 더 말씀. 지금 하시죠 뭐.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그 신년 여론조사도 염두에 두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가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 조사했습니다. 12월 넷째 주 여론조사인데 보시는 바대로
이재명 후보 35%, 윤석열 후보가 29%, 심상정, 안철수 4, 6% 정도입니다. 이게 네. 어제 그러니까 20일부터 22일까지니까 어제 포함해서 3일 전부터 조사된 네. 거잖아요. 최근에 이슈가 다 담아져 있는 그렇죠. 거예요. 어제, 그제, 그제 3일간 한 건데요. NBS라고 4개 회사가 모여서 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제비 한 마리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 최근의 경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예. 아, 근데 속생각을 말해버렸으니까 안 되는데 이재명 헛생각이 35, 돼버렸네요. 예. 윤석열 29, 6%포인트 차인데요. 이 NBS도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 네, 거죠. 95% 신뢰 수준에서 예. 오차 범위 안에 이때 오차 범위 상단이죠. 그러네요. 0.몇 퍼센트 포인트만 더 했으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네. 그래서 꽤 중요한 거고 윤석열 후보가 11월 5일 대선 자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로 이 NBS 조사에서 예. 30%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이재명은 마이너스 3% 포인트 떨어졌는데 예. 윤 후보는 7%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이제 6% 포인트고 오차 범위 상단이고 예. 하락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마이너스 3% 포인트는 다들 가족 비리 치고는 조금 내용이 저 지경까지였어. 속으로는 좀 그런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보다 2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예. 내년 선거를 정권 재창출로 보느냐 아니면 정권을 바꿔야 하는 성격으로 보시느냐 이거 어느 여론조사마다 다 단골로 꼭 그렇죠. 묻는데요. 네. 여기서 처음으로 동률이 나왔어요. 아, 여지껏은 정권을 바꿔야겠다가 50%를 다 넘었고 예. 둘 차이가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사이가 2~3% 포인트에서 많게는 18% 포인트까지 이렇게 많이 벌어졌었는데 네. 둘이 42%대 42% 같아요. 이 말은 균형을 찾았다. 뭐 산술적으로 숫자가 같으니까 균형을 찾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 정권 교체 심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 그다음에 정권을 바꿔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 하나와 네.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권을 바꿈직한 정치 그룹, 뭐 국힘이 되겠죠. 거길 보니까 맡기기에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숫자가 같다는 것은. 네. 어쨌거나 제가 기억한 바로는 저는 지금 11달째 이걸 쭉 해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 두 숫자가 같아지고 균형을 잡은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물론 이게 처음 나오는 여론조사니까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소리를 높일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런 파격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그 신호탄인가? 추세로 갈 수 있는 거를 유심히 봐야 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게 결코 과장된 게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새로운 국면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심리, 강고한 정권 교체 심리에 기반을 두고 그동안 지지도 이끌어오고 선거 계획도 짜고 국민께 호소하는 것도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게 급격히 약화돼서 비슷비슷 해버린 전다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당선 가능성도 한번 물어봤어요. 예. 다음번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 41%, 윤석열 32%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상당히 큰 변화가 나왔을까? 사과 잘못한 게 이렇게 크게 사람들 화내게 했을까?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 NBS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을 봤더니 보수가 28%,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사람이 28%, 예.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32%였어요. 진보가 무려 보수보다 4%포인트나 많습니다. 예. 그런데 통상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진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히는 게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보가 오히려 32로 보수 28보다 4%포인트나 많다는 얘기는 예. 진보 계열 사람들이 지금 국면에서 뭔가 할 말이 굉장히 많다. 정치적 발언 욕구가 왕성해졌다. 예.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진보 알겠습니다.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인구수에서 없던 몇십만 명이 늘어났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들의 견해 표명이 활발하다. 이것은 정치 지형의 또는 기류의
모종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큰 흐름만 살펴보려고 했는데 역시 전문가시니까 너무 되게 길었군요. 깊게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 정권과 어느 정도 정책과 관련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특히 이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좀 유예하자, 1년 네. 정도 미루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이재명 후보도 설득이 안 되면 대선 이후에 할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좀 이쯤에서 그럼 다 서로가 큰 상처받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상황일까요? 겉모양새는 그렇죠. 네. 상처받지 않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한마디 하고 지금 잠시 앉았잖아요. 그 한마디가 상당히 가시가 좀 있달까? 그렇습니까? 세네요. 일테면 자, 그러면 예. 새 정부 출범하고 하겠다 이 말은 내가 실권을 쥐면 내가 국정을 담임하게 되면 그때 바로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고민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조금 목소리를 줄일게요. 뭐 이 정도에서 둘이 타협을 한 게 아니고 나는 꼭 해야겠는데 지금 현재의 국정 담임권은 그쪽에 있으니 일단은 거기서 하시오. 그렇지만 내가 선거 이기면 나는 바로 이거 하겠소라고 예. 자신의 결기 이거를 뭐 비분 관계까지는 좀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마치 예. 우리가 외교 쪽에서 말 한마디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일단 자리에는 앉으면서 하는 말 거기에서 좀 남다른 걸 느꼈고요. 예. 세금은 제발 건드리지 말라는 게 청와대 그리고 현재 국토부 그다음에 세금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이 세 곳이 일치된 생각입니다. 예. 세금을 건드리면 당장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지금 좀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어가는 진입로에 막 들어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라도 선거 전후로 해서 시장이 다시 요동치지 않을까를 아주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발 세금은 좀 놔둬라. 그리고 세금을 건드리면 부동산 정책의 골간, 기본을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집을 내놓게 하려면 양도세를 좀 깎아주자. 그래야 집이 돌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 경색 내지는 진원이 되었던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양측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 이상의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이 집권하면 바로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예. 네. 여당은 그래서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겠다라는 것까지 내놨고요. 청와대와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할 생각은 검토하고 있다까지는 예.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사망을 한 이후에 야권에서는 특검 빨리 도입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SBS에 이재명 후보가 출연해서 네. 대장동 얘기 물어보면 답답하지 않냐 했더니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검 빨리 도입했으면 본인도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특검 가능성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계속? 미치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가고요. 예. 가능성만 놓고 보면 불가능할 건 없죠. 네. 그리고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 가능성은 어느 순간에라도 있는데 의지가 뜨뜻미지근하거나 약하거나 없으면 그 가능성은 그냥 휘발돼서 이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요. 예. 단 이만큼의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그걸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의지죠. 지금 특검이 못할 건 없어요. 그리고 출범을 해도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는 건 양측이 다 압니다. 근데 왜 특검 할까요? 지금 두 번째 이렇게 고인이 나왔으니까 참 안타깝고 네. 그럴수록 한편에서는 망자가 된 분께는 안타깝고 예의를 차리고 위로를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목숨을 이렇게 버려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 예. 또는 밝히지 않았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의혹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죠. 한동안은 뭐 다른 얘기들 막 하니까 특검이 잠시 들어가고 대장동도 조금 묻히는 듯 하다가도 몇 거풀만 열면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는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제일 답답할 것이 예. 최대의 피해자는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특검을 하면 왜 안 미쳐지게 되느냐? 예. 속 시원한 결과가 나와서가 아니라 결과는 나오기 힘들더라도 특검에 착수함으로써 일단 시작은 되는구나. 진실을 파헤치려고 진실을 향해서 배가 떠나기는 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예. 여지껏 많은 대중들이 갖고 있는 대장동에 대한 모종의 의혹의 일부분을 걷어가는 첫 출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상징성은 회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특검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특검조차 못하면 계속 남아서 발목 한쪽을 붙잡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김문기 처장 알았냐 시장 때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 그렇게 예. 말했는데 사진을 공개하면서 예전에 같이 출장 갔는데 사진 있는데 모르는 게 말이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다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뭐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10박 11일 동안 총 10명이 갔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큰 식구도 아니고 여러 나라를 도는 일정이 분주한 아침에 호텔에서 짐 싸기 바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만 두 군만 갔다 가는 거여서 겪다 보면 밥도 여러 끼 먹고 어디 뭐 그 관광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전혀 몰랐다는 것은 모르고 아마 예. 이름과 얼굴 정도는 아는데 속속들이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렇게 사진이 나오고 그러면 자칫 이게 거짓말 시비로 번지지 않을까가 조금 뒷맛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문제요. 윤석열 후보의 뭐 실언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일에 전북대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전북대에서요. 근데 네. 거기서 말하는 대답하는 와중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쭉 큰 그 질문 답변 과정을 보면 결국에 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 경제,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표현은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청문회다 게시판에 누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후보라는 사람이 계속 망언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홍준표 의원이 거기에 댓글이 나도 모르겠다 이젠. 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또 말을 업으로 삼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A라고 말해놓고 실은 저 B였습니다라고 주장하거나 A라고 말해놓고 예. 제발 B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B라고 말하면 되죠. 네. 그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그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윤 후보도 선택한 어휘가 대단히 잘못됐죠. 못 배우고 가난한 분들은 자유를 잘 모른다.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천부 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권은 하늘에서 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건데 오죽히 살기가 힘들고 오로지 하루하루 생존에 바쁘신 분들은 자유를 생각할래야 겨를도 없으니 사회적 공적인 기구와 우리의 자금과 이런 걸 들여서 그런 극빈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두가 자유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 근대 국가의 출발점이잖아요. 예. 그럼 정치 지도자는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절대 빈곤을 풀어 헤치거나 그곳에 있는 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실은 그건 돕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인 것이죠. 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못 배우고 가난한 분들은 자유를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예. 저건 실언 정도가 아니죠. 저거는 정말 엎드려서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전주에서 했으니까 전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야 되는 걸 보고요. 예. 말이란 평소 사고 체계의 반영인데 저게 그냥 단순 실언인지 예. 아니면 평소에 사고 체계의 잘못인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말 실수는 인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전 요거 그 어플리케이션 얘기했을 때 저는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이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고 그거죠.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걸 실시간으로 정보 얻을 수 있잖아요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날이 이제 곧 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는 그런 거 뭐 배달의 민족인가 이렇게 음식 안 시켜 그런 근데 건가 뭐 봐요. 그게 또는 사실 모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를 수도 예. 있긴 있는데 그걸 꼭 해봐야 알고 그 앱을 안 써봤다고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택시를 탈 일이 없지만 핸드폰으로 택시 부를 수 있다는 걸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분이 검사 이외의 것은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정치 입문하기 전에 속성 과외 여러 차례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때 수강 과목에 이런 건 없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현장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많이 웃었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일부 쓰고 있다고도 했고 이거는 그냥 저거 애교로 저기 하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네네. 이렇게 뒤처져가지고 무슨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라고 저를 좀 한심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공부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수습하는 그런 게 왜 없나 싶고 예. 아무튼 이번에 전주 그쪽 가가지고 큰 사고를 많이 쳤는데요. 저분이 저런 실수가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도 이제 좀 무덤덤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근본적인 사고 체계에 대해서 물음표를 들게 하는 도대체 저분은 어떤 체계의 생각을 갖고 있지? 그런 근본적 물음을 갖게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죠. 호남 이번에 1박 2일 공을 많이 들였을 텐데 행보에 여기에 다 묻힌 느낌이에요. 예,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논평 드리기도 참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대위를 뭐 박차고 나갔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조수진 그 최고도 이제 선대위에서 빠졌고요. 근데 점점 심각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어느 정도의 무마가 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아직은 그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면서 이제는 정말로 장제원 의원을 거의 지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은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까지 불쾌한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윤핵관으로 자신이 지목된 데 대해서 강력히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말을 했으면 자기도 반박을 할 텐데 인신공격만 하니까 일단 참겠다. 그 말은 윤핵관이라고 한 사람이 적어도 나 1인인지 나 말고도 몇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맞다라는 사실상의 커밍아웃 또는 시인이잖아요. 저는 저기 말고도 뭐 조수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예. 주니어 장이라고 조금 어린 장모 씨 뭐 이러던데 제가 먼저 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윤핵관 이거 뭐겠어요? 이름도 참 얄궂게 줄여놨던데 비선 정치, 예. 귓속말 정치, 예. 무릎 정치, 무릎 걸음을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귓속말하는 거. 비선이라는 그겁니다. 표현은 이준석 대표가 하긴 했죠, 직접. 그렇죠, 비선.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을 떠나서 후보와의 개인적 사적 친분을 이용해서 개인 플레이하는 것. 그리고 내가 최근에 뵙고 왔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호가호위하는 것이니까 네. 당이든 조직이든 공적 체계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게 옛날에 말하는 안동김 씨 무슨 권문세가 기와집 정치, 인척 정치, 세도 정치 그런 겁니다. 왕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이거는 예.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공적인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니까 결코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나 언제서나 조용히 해결해야 할 순간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약방의 뭐 반찬의 감초처럼 어쩌다 한번 쓰는 것이지 네. 이게 상설화 돼버리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거 없는 것이고 이거는 곧 사적 횡행과 부정부패 이런 걸로 가는 대부분은 역사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드러난 게 뭐 조수진과 이준석의 다툼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밑바탕에 이게 깔려 있던 것이고 지금부터 19일 전에 울산에서 자맹 시위를 하던 이준석과 윤 후보가 만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얼싸덜싸하고 뭐 빨간 티셔츠도 입고 합쳤잖아요. 그게 미봉이었다는 게 적어도 윤핵관이거나 네. 국힘 내부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명확한 반증인 것이고 예. 절대 참지 않고 말 잘하고 언론을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는 젊은 당대표 이준석을 만났기 때문에 불과 본고사 시험이 지금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도 이 소란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 집 마당 안에서 뭐가 큰 폭발물이 터진 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담장 밖으로 그런 흉흉한 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용히 덮고 쉬쉬하고 그래도 부족할 판인데 이건 대문 열어놓고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윤핵관은 부산에 있는 아무개라는 둥 부산을 떠나지 말라는 둥 예. 이건 지금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계방송하고 있어요. 하도 처음 보는 일이라 저 뭐가 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주변의 관전자와 평론가들에 의해서 더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이 저렇게 한가할 땐가 싶기도 하고 막상 자당의 후보의 여론조사율은 계속 좀 안 좋은 걸 보이고 있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아무튼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단답형 주관식입니다. 네. 누가 그럼 제일 잘못한 거예요? 윤핵관 뭐 이거에서요. 이번 사태에서. 공식 정답 말아주시고 해설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핵관이 잘못했겠죠. 아, 그렇습니다. 비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예. 어렵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